하루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온통 머릿속엔 일 생각뿐인 이 현대인의 고질병. 그런데 오늘은요, 이 가만히 걷고 가만히 보기만 해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만히 걷고 가만히 보기만 해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세계 유산축전으로 하나 되는 경북, 그중에서도 영주 부석사가 주인공. 고즈넉한 부석사의 예술을 수놓는 가무그 선묘가 시작됩니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전설이 현실로 깨어나는 이 순간, 가볍게 함께 걸으며 즐겨보는 가무그 선묘, 그 화려함막이 오릅니다. 초록이 우거진 천년사찰, 어서 오라고 손짓하듯 흔들리는 나무 잎새를 따라 걷다 보면 부석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언제나 와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부석사입니다. 이렇게 좀 산이 저를 품고 있어서 고즈넉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또 이 부석사에 오늘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유산이 가장 많다는 경북에서 세계유산축전이 열리는 계절, 부석사도 빠질 수 없겠죠. 가무그 선묘를 통해 천왕문부터 무량수전까지 아름다운 예술이 수놓아집니다. 네, 오늘 제가 이 가무국 선묘를 보러 왔는데 오늘 공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 가무국 선묘는요, 부석사, 아름다운 부석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라오는 일주문부터 아름다운 포인트마다 저희가 10개의 옴니버스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발레를 중심으로 탭댄스, 비보이, 팝핑, 또 타악 연주까지 다양하게 구품 만다라 불교 사상을 덧입혀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현판 보이시죠? 타백산 부석사. 이 신라 의상대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창건 설화부터 그리고 선묘 낭자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푸른 은행나무 잎사귀가 부석사 일주문을 비추는 뜨거운 햇살을 가려줄 때쯤 선묘 낭자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명의 무의들이 나타나고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을 흠모했던 한 여인, 선묘 낭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몸짓을 불, 그리고 화엄이란 주제로 표현해냅니다. 무대는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으로 향합니다. 가로수길을 따라 자연을 느끼며 문화를 느끼며 사천왕을 만나러 가는 길.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춤사위, 그야말로 파워풀. 역동적인 비보이의 춤으로 사악한 악귀들로부터 부석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계단의 시작점에서 펼쳐지는 춤. 붉은 사각의 링 안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수만 가지의 번뇌를 춤으로 풀어냅니다. 가무그 선묘는 관객들과 하나 되어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진 장소마다 춤을 선보입니다. 불교적 개념인 구품 만다라의 하품 3생에 속하는 석축. 부석사에서 가장 높고 길다는 거대한 석축 앞에서 2명의 무용수가 번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닦으며 극락생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무국 선묘는 하품 3생, 중품 3생, 그리고 상품 3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선묘 낭자가 하품 3생에서 환생을 해서 이제는 중품 3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석사는 일주문에서 무량수전까지 이르는 길을 상중 하품으로 나누어 구품 만다라를 건축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범종로 앞에서는 마음의 종소리를 듣는 염원과 기도의 춤이 이어집니다. 신라의 의상대사가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무대였는데요. 오늘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저는 의상대사 역할을 맡은 무용수입니다. 부석사가 지어질 때의 마음으로 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국 사람 아니라서 한국말 좀 어려운데 근데 우리 여기 부석사에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마음이 좋고 진짜 좋았어요. 범종로에 도착하기 전 석탑 앞에서 상품 3생으로 가기 위한 춤이 펼쳐집니다. 천년고철 부석사에서 펼쳐지는 팝핀과 탭댄스는 타악기 연주와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새 속의 삶 속으로 들어온 살아있는 종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작무용극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발레를 비롯해서 현대무용, 비보잉, 탭댄스 등 정말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네요. 네, 이게 지금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보면서 부석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거를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부석사에서 이야기하는 그 화엄 사상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절에서 누가 관절춤을 추고 그 타악기를 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화엄 사상을 보면 일즉 다, 다즉 일. 그래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사상이 있다 그래요. 그게 딱 맞는 거잖아요. 뭐든지 가리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본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참 좋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생전 의상대사가 가장 중시하던 일즉다 다즉일 사상.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 되는 사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죠. 여러분, 이게 장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또 해설을 해주니까 더 이해가 되면서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부석사를 상징하는 뜬돌 부석앞. 의상대사를 향한 선묘낭자의 슬픈 사랑은 인연의 춤 사이로 되살아났습니다. 선묘는 의상대사가 유학 당시 머물렀던 곳의 딸이라고 하는데요. 의상을 그리워하면서도 의상의 불법을 공부하여 득도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부처님에게 빌었던 선묘낭자. 의상이 다시 신라로 떠나자 자신이 용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하늘에 빌며 황해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선묘의 혼을 모신 선묘각에서는 의상을 향한 선묘의 일편단심을 그리는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제가 늘 공연장에서 막 공연을 하다가 이렇게 직접 부석사에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더 감정이입도 되고 색다른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둥둥 힘찬 북소리가 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 목조구조 건축의 정수라는 무량수전 앞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의상을 향한 선묘의 마음과 화엄 사상을 담은 애절한 춤사위, 끊어졌다 이어지는 무희들의 아찔한 춤 한 자락. 타국의 스님 의상을 향한 선묘의 춤은 이루지 못한 사랑처럼 애잔하게 펼쳐지고 무량수전 앞마당을 찾은 대중들은 환호와 함성으로 화답합니다. 이 가무국 선묘를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찰이 아름다움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에서 추는 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무릇 엄숙해야 할 것 같은 경내를 가득 채운 예술과 문화의 향연. 가무국 선묘도 어느덧 막을 내릴 시간인데요. 우주는 하나의 꽃이라는 화엄 사상은 전 출연진이 함께 추는 피날레 춤으로 천왕문에서 무량수전까지 선묘낭자와 의상대사의 천년의 사랑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2020) 세계유산축전. 걷고 보기만 해도 예술의 혼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가무국이 열렸습니다. 천년고찰 부석사의 설화부터 건축, 양식, 불교 미술을 모두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 되는 여기는 경북 영주 부석사 가무국 선묘입니다. 어느덧 부석사에도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석사는 세계유산 축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무국을 통해서 부석사의 건축 양식과 그리고 불교 미술, 선묘 설화까지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더 구경을 하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얼른 꼭 오시기 바랍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 하지만 현실은 지난 여름을 잘 보내줘야 된다는 건데요. 여름 한철 입었던 옷들은 한가득. 더위를 식혀줬던 선풍기는 님도 몰라볼 정도입니다. 여름 가전 뒷정리부터 옷 정리까지. 굿바이 썸머. 정리 꿀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부들 손길이 가장 바쁜 요맘때. 호연이 엄마. 왔어. 이게 다 뭐야? 여름옷 정리 안 해? 맞다. 너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알지?
낸들 아니. 내가 그거 알면 내가 정리 전문가 하지. 아, 이럴 때 그분을 불러야겠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왔죠. 뚝 부러지는 정리 수납 전문가 추민진 씨입니다. 가로로 층층이 겹겹이 많이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중간부터 필요한 옷을 찾아서 뺄 때 다른 옷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옷이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세로 수납을 그래서 많이 권유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여름 옷이다 보니까 많이 얇거든요. 그래서 흐트러지기가 쉽고 구김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구김 방지 포인트. 옷을 뒤집은 후에 목선을 기준으로 양소매를 접어주고요. 상하 양쪽을 반반 접어서 목선 쪽을 하단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 다시 뺐을 때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입을 수가 있는데요. 지갑같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머니 만들 생각을 하셨다니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흐트러지지 않아서 넣어두면 너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지 한번 볼까요? 바지 뒤죽박죽 말은 뭐예요? 바지는 이렇게 한대요. 중요한 거는 이 엉덩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끝을. 어머. 네. 볼록 솟아있는 부분을 저렇게 눕혀주고요. 반으로 똑같이 접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주머니를 만들어주는데요. 다리 쪽은 2번 접어 올려서 허리 부분으로 쏙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포켓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이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세워놔도 이 포켓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바지인지 포켓으로 옷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지럽게 흐트러 놓지 않고 딱 정확하게 내가 찾을 옷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 여름 네이도 합체. 이런 여름 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찾기도 어렵고. 제가 이거 같이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 내복은 칠보 바지라 상하가 이렇게 포개줍니다. 남는 부분은 깔끔하게 접어주시고요. 상의도 3등분해서 접어줍니다. 나머지는 평소 상의 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사실 내복은 살 때는 한 번이지만 입히다 보면 뒤섞이기 일쑤잖아요. 주머니 모양 기억하시죠? 이렇게 4등분으로 접어서 넣어주면 끝! 자,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이제 상의, 하의 각각 찾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딱 하나로 접어두시니까 아이가 씻고 났을 때 딱 바로 꺼내실 수가 있겠죠? 한바탕의 여름옷 정리 후에 느껴보는 간식 브레이크. 맛있는 거 잘 샀네. 아 맞다. 아까 가져온 쇼핑백 뭐야? 짜자잔 내 여심작을 공개하마. 짜자잔 야심작이나 마나 표정들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요. 어머, 나 몰라 얘. 나 한 번도 안 입은 건데. 선생님, 이거 지워줄 수 있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먹다 흘린 포도, 딸기, 수박물 요 재료들만 있으면 제거됩니다. 먼저 식초 입자. 식초가 옷에 충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두드려 주시고 칫솔모 이제 뒤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솔로 하시게 되면은 옷감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판판하게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칫솔모 뒤를 이용해서 얼룩이 있는 자리를 살살살 문질러주고요.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를 한 컵 정도 녹여줍니다. 그리고 중성세제도 풀어주는데요. 잘 녹여졌다 싶으면 식초로 초벌 작업을 한 옷을 조물조물한 후에 그냥 담가두면 됩니다. 옷에 따라 좀 다른데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시면 돼요.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룩이 사라졌을까요? 어머,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우리가 뭐 빨래판에 넣고 빡빡 문질러 씻은 것도 아니고 담가만 놨을 뿐이에요. 네. 그냥 조물조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네, 짧은 시간에 쏙 빠지죠? 진하고 조금 오래된 얼룩은 더 여유 있게 담가주세요. 기억하세요? 과탄산소다, 식초, 중성세제 아셨죠? 감쪽 같죠? 어머, 세상에. 네, 식초로 활용해서 과일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쾌적하고 좀 더 깨끗한 옷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하자.
여름 정리 꿀팁 백서 다음 타자입니다. 아니 지금 어디야? 아니 선풍기가 이게 지금 그대로인데. 아 이게 들여놔야 된다고 닦아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말이야. 여보세요. 내가 부탁을 하느니 그냥 이 손으로 하고 말지 정말. 아 근데 이거 할 생각하니까 또 귀찮아 죽겠네. 아유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주부님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청소 전문가 임두식 씨입니다. 여름 내내 껴안다시피 했죠. 선풍기 날개에 시커멓게 내려앉은 먼지 속탄 작전입니다. 물티슈로도 안 닦이는 먼지들이 바로 선풍기예요. 과탄산소다 하나만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묵은 때 빼는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과탄산소다가 필요하네요. 이제 분해를 다 했어요. 닦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사실 이 모터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고 선풍기의 수명 단축에도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터 캡을 열어보면 전선과 모터 사이 먼지가 쌓여있기 마련인데요. 붓과 면봉을 사용해서 말끔히 닦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해보러 갈까요? 가보죠. 선풍기 날개대를 벗기기 위해선 욕조도 좋고요. 물을 받을 수 있는 대야도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를 충분히 녹여준 후에 선풍기 날개와 망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세상에 이게 끝이래요.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방치를 하게 두면은 힘들게 닦지 않아도 마무리로 샤워기로 뿌려주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세제 묻혀 솔로 닦았는데도 군데군데 때가 남아 있었다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쑥 하고 내려갑니다. 불리는 동안 문지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니요, 한두 번씩 흔들어주기만 하고 별도로 닦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간편하지 왜요? 이러면 뭐하러 땀 흘리면서 선풍기를 닦는다고 해? 일도 안 돼? 덥고 습해서 올해 에어컨 많이 사용하셨죠? 이 필터도 아까 사용했던 과탄산소다 물에 푹 담가주면 됩니다. 자자 뽀드득하게 때가 제거된 선풍기 날개와 망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 후에 원래대로 조립해서 보관하면 되는데요. 똑주부가 드리는 에어컨 정리 백서 꿀팁. 에어컨은요, 송풍 기능으로 잘 말리는 게 중요하대요. 여름 동안에 사용했던 에어컨에는 수분이 남아있는데요. 그 수분을 다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송풍으로 해서 안에 내부에 있는 물기를 다 말려주는 게 추후에 에어컨의 부식이나 그리고서는 보관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 여름 내내 열어놨던 창문틀엔 쌓이고 쌓인 먼지들이 빼곡한데요. 걸레에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만 해주시면은 물티슈만으로도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야, 이렇게 조그만 바지런함을 떨면 집안의 먼지랑 빠이빠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코로나에 폭우에 폭염까지 지루한 올여름 언제 가나 싶었는데 벌써 가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가는 여름 잘 보내주자고요. 굿바이 썸머. 지긋지긋한 집콕 방콕은 이제 그만. 밀집 밀접 밀폐 걱정을 싹쓸이해줄 특별한 여행법이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 숲콕 산콕을 즐길 수 있는 차박 캠핑이 뜨고 있습니다. 차에서 놀고 차에서 자는 차박의 매력 속으로 출발. 차박의 매력을 탈탈 털어 보여주겠다는 캠핑 고수를 만나러 갑니다. 차를 닦는데 깊이 몰입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캠핑의 달인으로 변신하기 전까진 광택의 달인이라고 불린다는 이 남자.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작업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동차 광택 코팅, 외장 관리하는 그런 디테일링 샵이라 그러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차박이라고 들고 왔는데 차박이랑 광택도 되고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낮에는 저희들 이제 생업을 종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생업이고 퇴근 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힐링할 수 있는 캠핑 차로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차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캠핑 고수 등장이요. 보수야. 왔나? 퇴근했어? 네, 퇴근했습니다. 아, 그래. 찾아오셨는데 어떤 분이세요? 제 후배인데요. 캠핑에 이제 김 코치라고 캠핑 코치 잘하는 또 코치입니다. 불이 안 나는 거네. 불을 나면 큰일 나겠지. LED 랜턴. LED 랜턴으로만 준비를 하자. 장비 프로라고 해가지고 닉네임이 장프로님이시거든요. 장비도 정말 좋아하시고 많이 아시고, 예. 성이 김씨인데 네. 장비 때문에 장프로시네요. 예, 그래서 장프로님이라고 불러요. 장비 프로 장프로의 창고엔 시즌 랜턴부터 희귀한 버너까지 보물이 가득. 이 넘쳐나는 장비들 중에 어떤 물건이 선택받을지 궁금한데요. 막상 차에 싣는 장비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기껏 장비 자랑하더니 이것만 가져가요? 겨우? 하루를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뭐 별의별 걸 다 가져가요. 가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장비와의 이제 싸움에서 좀 소량으로 줄이고 경량화 시키고 더 쓸데없는 걸 안 가져가는 게 상책입니다. 진짜 장비 간절하네. 퇴근부터 장비 준비까지 일사천리. 그렇게 퇴근박과 차박을 겸한 특별한 저녁이 막이 올랐는데요. 일상을 벗어나 초록빛 풍경 속으로 들어서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지요. 그렇게 3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 차를 세운 이곳이 오늘의 놀이터이자 숙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비와 이슬을 막아줄 지붕인 타프부터 설치해볼까요? 둘이 합쳐 캠핑 경력 25년. 20분 만에 타프부터 의자 테이블, 오늘의 침대까지 모든 준비 끝! 뭐든 쉽게 뚝딱뚝딱 캠핑의 달인들의 위험이 느껴지시죠? 간단한 이제 일단 오기 전에 이제 LED 건전지 같은 걸 충전을 좀 해놔야 되고요. 뭐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서 오직 캠핑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것도 정말 비화식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음료수, 물 이런 걸 잘 챙겨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비약 같은 것도 몇 가지 챙겨와야 돼요. 이제 벌레 이제 물리지 않는 어떤 그 스프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구급약들 항상 차에 비치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숙소 또 없습니다. 울창한 숲과 새소리까지 통째. 그것도 공짜로 빌린 두 남자. 숲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산책인데요. 여유로운 걸음으로 서로 안부를 나누는 이 시간. 평범한 산책도 숲에선 특별해지죠. 퇴근박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심플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캠핑 같은 경우는 이제 1박을 2박을 이렇게 할 정도 돼야 캠핑 텐트 큰 걸 치고 하지. 굳이 뭐 이렇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갔다가 간단하게 가고 사람 없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집으로 가는 대신 숲으로 왔을 뿐 그 마음은 사뭇 달라요. 휴식의 차원이 달라진다는데요. 이제 집에서 쉬는 거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쉬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뭐 주위 사람들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조용한 숲속에 숲콕한 두 사람의 시간으로 밤이 내렸네요. 장프로의 애장품 랜턴이 진가를 발휘하는 시간.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 숲속에서 오늘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캠핑 달인들의 식탁은 화려할 거란 기대와 달리 음식이 너무 소박해도 진짜 소박한데 끝이에요 이게? 풍부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너무 음식이 풍부한 세상이고
잠시 작은 음식 한두 가지로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가 대화가 즐거워야 되지. 음식은 평상시에 충분히 근처에서 요즘 배달앱도 많아서 먹기 쉬운데 오늘은 또 이 송이버섯 때문에 제가 체면치를 했습니다. 조촐하지만 특별한 상차림. 이 속에도 달인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차박을 떠날 땐 취사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장소에 맞춰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녁 메뉴는 평소보다 소박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고 하네요. 이제 다음 날 회사를 가면 이제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제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표시가 많이 나죠. 그만큼 자연에서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아가고 힐링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색부터 달라진다는 특별한 힐링. 그 비결이 또 있는데요. 역시 더울 때는 K2 같은 그런 설산을 봐야죠. 산에 와서 굳이 산 영화를 보는 산콕의 고수들. 브로맨스와 감성을 폭발시켜줄 깊은 숲속 전용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영화를 봐도 특별해지는 순간이네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박해받지 않고 위배되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영화 보면서 나만의 영화관이죠. 작지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영화 감상을 마치고 다시 랜턴을 조정하는 캠핑의 달인들. 이렇게 차 한 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데요. 책도 읽고 가족들과 연락도 하며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차 안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운 지금 세상 부러울 게 없다네요.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왜냐면 침구류가 있고 또 밑에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깔아놨고 조건은 똑같은데 이제 야이니까 좀 낯선 건 있겠죠. 근데 두세 번, 서너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에 있으면 이제 항상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고 그런 자기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에 나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 다 털고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해야 되나? 그런 여유를 좀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게 좋아서 이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 없으니까 거리 두기도 되고 예약 안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이용해도 되고 차박으로 힐링하세요.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집콕을 벗어나는 방법 여기 있었네요. 어디든 차만 세우면 신세계가 열리니 최소한의 준비로 최대한의 여유를 누리는 차박으로 힐링하세요. 우리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을 가진 고장 남원. 어깨가 들쑥들쑥하고 춤추고 싶더라고요. 농사 농자, 즐거울 낙자 그러거든. 나르기 자문 씨가 흥과 신명의 놀이 농악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배워요? 노각을 배워요? 흥겨운 농악가락에 맞춰 한바탕 놀아볼까요? 남원 농악의 전통을 지켜가고 전수하는 곳을 찾았는데요. 와, 여러 상모들이 있네요. 와, 이거 화려하고. 우리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으로 명실상부 전통의 본고장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본 적은 없는데 비슷한 모양의 우즈베키에 있는 악기들을 본 적은 있어요. 나팔이 보면 우즈베키에도 있는데 이것보다 한 2배로 클걸요? 그리고 줄복 아니면은 북이랑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면 어김없이 기다란 나팔 카르네이와 탬버린처럼 생긴 도이라가 등장한다는군요. 우즈베키스탄에는 결혼식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왔을 때 그 시끄럽게 해서 그 나팔 소리, 너거라나 너희라나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치거든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신명나는 소리. 홀린 듯 소리를 따라 들어가는데요.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듯한 가락과 몸사위. 이 좋은 구경을 놓칠 수 없죠. 나르기자온 씨도 어깨춤을 들썩입니다. 흥이 올라왔어요. 심장 박수랑 그 농악의 악기들의 그 소리랑 박자가 합쳐서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춤추고 싶었죠. 판소리는 그 뱃속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나도 이제 춤추고, 원래는 우즈벡 사람은 춤추는 거 좋아해요.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춤추고 싶더라고요. 류명철 명인과 마주한 나르기자혼.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데 정말로 이게 나도 같이 춤추고 배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흥이 나든가요? 네, 흥이 오고 나도 같이 춤추는 마음이 생겼어요. 농악이란 것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글자 그대로 농사 즐거울 낙자 그러거든. 농사꾼들이 피로를 덜기 위해서 그 한참 일하다가 좀 쉬고 쉴 때 또 이 흥을 돋구고 이런 것이 그 글자 그대로 농악. 농악은 농사를 지을 때도 정월 대보름이나 정초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엔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판소리를 배워봤는데 지역마다 좀 그 다르고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농악에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농악은 전라도에 속해 있는 농악이고 저 전라도에서도 좌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라 좌도 농악이라고 해요. 여기 우리 남원 농악은 한바탕 쳐주고 지진 밟아주고 정적구, 샘구, 장관구 싹 치고 마지막으로 집에 그 마루에 올라가서 하는데 명인은 남원 농악만의 멋과 전통을 알리며 전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피를 받았으래. 어쩐지 농악설가 하면 흥이 나고 자꾸 쏠리고 자꾸 거기를 가지고 또 시선이 그리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농악을 배워야겠다. 저 어머니 스라에서 제가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이 구설 배워보랍니다 하니까 쾌히 어머니께서 승낙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밑에서 부시에 쳤던 분이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상소를 하는데 그 양반한테다 저를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농악단의 상수였던 아버지가 농악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했던 류명철 명인. 농악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악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농악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심이 되는 북을 배워보는데요. 힘을 줘서 해야 힘을 줘서 이거 힘을 줘서 때려야지 그냥 힘없이 때리면 이거 치면 안 되지. 보기엔 쉬워 보여도 결코 짧은 시간에 이뤄내는 게 아닌데 명인의 칭찬까지 받아냅니다. 잘 따라하마. 따라하니까 재밌기만 해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면은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제법 잘 따라하는 나르기자온이 대견한 걸까요? 이번엔 명인이 상모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하면은 이러고 여기 한번 감아 여기 또 옆자기도 또 감고. 오, 제법 상모와 한 몸이 됐어요. 여기 하나 둘 여기 놓고 또 두 바퀴 될까 놓고 하나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만져보면 뿌들뿌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보면은 얼굴에 와닿으니까 이게 우리 강아지가 제 얼굴에 와 있는 그런 부드러움을 느꼈죠. 제대로인데요. 남원농악의 상징인 부들상모를 백구리 상모라고도 부르거든요. 천상의 광한정은 이 상모는 부들상모라고 해서 여기밖에 없는 상모니까 좌도 농악 중에서도 전 단원이 상모 쓴 것이 남원농악. 쇠제비, 징수, 장구, 북 전 단원이 상모를 쓴다. 아니 남원화 쓰니까 그래도 추어탕이를 한 그릇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가요. 여기 남원에는 추어탕이 최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남원이라. 추어탕이. 네. 맛 한번 보고 얼마나 맛있는가. 잠시지만 농악을 이해하려 애쓴 나르기자혼이 대견한 류명철 명인. 뜨끈한 추어탕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농악을 하셨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후회하거나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기잖아요. 이걸 농악을 안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 자꾸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은 그걸 끝나면 또 딴 일이 생기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안 하면은 좌도 농악은 떨어져 본다. 고운 삼색띠를 두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르기자혼인데요. 이렇게 복색을 갖춰 입으니 제법 단원 같은 태가 납니다. 이거는 TV에서만 봤죠. 저도 농악인 같진 않나요? 연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실력을 뽐낼 시간. 저기 나르기자혼 맞죠? 한나절 배운 솜씨지만 길놀이에 나르기자혼도 동참했습니다. 남원농악은 같은 가락이 반복되지 않고 다채로우며 놀이 동작이 섬세한 점이 특징인데요.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우리의 후손들이 아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남원농악이 국가문화재가 지정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도문화재로 있을 때보다도 더 책임감이 있죠. 이 남원농악을 널리 알려서 우리 남원농악이 이런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긴 세월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귀중한 무형문화유산 농악. 그리고 남원농악은 앞으로도 쭉 신명을 돋우는 예술로 이어질 겁니다. 언택트 시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대신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적한 산책과 사색의 시간이 선물처럼 찾아왔죠. 가을 향기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 적당한 햇살, 아름다운 풍경.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지금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 가을 풍경 속에서 쉬어가기 딱 좋은 경주 산책 명소를 소개합니다. 어느새 더위가 물러가고 걷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잖아요. 안전하게 거리두기는 지키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가을 하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경주에서 지금 딱 가기 좋은 가을 산책 명소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경주시 강동면. 잘 꾸며진 산책로가 반기는 곳.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정원 곳곳에 누군가 쉬어가길 기다리는 테이블과 의자들. 여긴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말 심신이 지친 요즘 힐링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요.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꽃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이 푸르름이 아기자기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거기다 이 중간중간에요. 벤치가 있어요. 이쯤 되니까 이곳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뒤에 보이세요? 사장님이신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계시던데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숲속 정원 카페고요.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꽃도 보시고 들리시죠, 지금? 풀벌레 소리. 예,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맛있는 음료도 드시고 쉬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정원이 아니라 카페라는 건데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 정원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안에 이제 쉬실 수 있는 실내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저기가 카페예요? 네. 숨어 있어서 몰랐는데 저기구나. 우와, 이 드넓은 정원은 바로 카페 손님들을 위한 공간. 여느 카페와 다름없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산책은 무료 서비스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넓은 창을 통해 사계절 달라지는 정원의 모습을 그림처럼 즐길 수 있겠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원이 있는 카페를 열게 되신 거예요? 특별히 거창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10여 년 동안 커피 업종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그런 공간들이 이런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무엇을 한다면 이런 자연이 주는 위로가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0평 규모의 정원 곳곳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식물원 같은 느낌의 별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내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연 속에서 이 짧은 가을을 느긋하고 깊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정원을 봤을 때도 너무너무 예뻤지만요.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니까 조명부터 이렇게 소품 하나하나까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손님들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다행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는 뭐 감사할 따름이죠. 얼마 전에는 80대 노부부가 오셨는데 이렇게 두 손 꼭 잡으시고 산책하시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매장으로 연락을 주셔서 동영상까지 직접 손수 만드신 걸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찼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눈앞에 보이는 정원이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산책하는 즐거움도 크지만요.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즐기는 따뜻한 차 한 잔은 여행을 온 듯한 설렘까지 더해주네요. 이 실내에서 마실 때랑요, 이 정원에서 마시는 느낌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가을이 돼서 그런가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야외에서 차 마시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을 산책 명소 두 번째. 이제 곧 황금빛으로 일렁일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황금빛 들판으로 변하겠죠? 오늘 가을 산책 두 번째 명소는요, 바로 논은 당연히 아니고요. 바로 진짜 가을 산책 명소는 저기입니다. 독특한 모양의 고목이 이곳에 쌓인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 곳.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경주의 숨은 피크닉 명소이자 웨딩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인 진평망릉입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과 함께 또 따뜻한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가을이 왔으면 가을 여자 분위기 좀 내줘야죠. 그죠? 감독님, 잔잔한 가을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예쁘게, 분위기 있게.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조용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진평왕릉. 왕릉이라기보다는 아담한 숲의 느낌이라 피크닉 장소로도 인기인데요. 최송아 리포터도 모처럼 혼자만의 가을 소풍을 즐겨봅니다.
이렇게 진평왕릉을 보고 있으면서요. 시원한 바람까지 맞으니까 정말 가을은 능링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능링요? 능링 모르세요? 능에서 하는 힐링. 또 이게 제대로 된 힐링을 위해서 제가 또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때 꿈이 화가였잖아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산책을 즐기거나 풍경 속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야외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가을의 공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최송아 리포터의 가을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짜잔! 완성했습니다. 역시 이 아름다운 풍경은요, 그림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자, 봄처럼 짧아진 가을이잖아요. 이 걷기 좋은 날씨, 이 아름다운 풍경 금방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느껴보실까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지겠죠. 경주 가을 산책 명소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